여기서 잠깐 그러면요.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네.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전국 고검장들까지 검찰의 반발 상당히 커지고 있고 조직화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언론에서는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하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검찰의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검찰 조직의 속성이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능히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의 조직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네. 적어도 공익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예. 단순한 지금 법안에 대한 항의 시위나 집단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 문제가 왜 제기해왔고 검찰이 스스로 성찰한 결과는 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시정하고 사과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모여서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도저히 어떤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공격하려면야 무슨 단어를 못 쓰겠습니까만은 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게 그러면 뭐 감정적으로 지금 뭐 없는 일을 갑자기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예. 검찰 조직이 또 검사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본인들의 그간의 어떤 발자취에 대한 분석과 성찰과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이 더 이성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전제에서 누구에게 이성을 운운하고 감성을 운운하고 합리성을 운운하면 혹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법 개정 얘기는 뭐 저기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수십 년 된 지금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고요. 네.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된 게 역대 정부에서 지금 여러 번이었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후보들조차도 전부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도대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 간의 회동, 지금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분위기도 아실 텐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그리고 청와대의 반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면담을 또 총장과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뭐 사소한 부분이면 전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을 예,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예, 공직기관 네네. 비서관이셨죠. 네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랄까, 이분의 견제하는 원칙이랄까 하는 것이 네. 헌정사에서 어떤 그 중요한 그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관행을 확립하는 데 있다. 예. 그리고 헌정질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당신의 재임 시절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많이 그걸로 일관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부여한 취지,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동과 논란을 벌인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어떤 그 임기 보장에 관한 그 소신만큼은 확고하셨던 분인데 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또 그 전에 무슨 뭐 본인을 탄핵해달라 어쩌고 하면서 무리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어떤 조직의 대표자 내지는 조직 이익의 수호자로서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검찰총장의 모습이 단순히 지금 단계에서 어떤 조직의 이익에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정사나 헌정 질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부여한 이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지위의 막중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총장의 의견을 아마 대통령께서 네.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확인하시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총장의 의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어떤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이 법안은 부담이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그간 행태로 볼 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부적절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네. 각 부처의 청단위 조직은 그 집행을 책임지는 조직이지 정책 결정을 책임지고 의사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1단계에 관한 협의를 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하셨죠. 총리의 주재하에. 예. 이 검찰청의 장과 경찰청의 장이 모여서 협의한 게 아닌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네. 조직 체계에 비춰보면 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네. 그 외청의 장이 대통령께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얼마나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한 오만한 조직인가를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과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법안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이후 임시 국무회의까지 과연 이번 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일정한 어떤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의장님이 외국에 계신다고 해서 국회 일정이 마비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제도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또 하나의 지금 그 뜨거운 논쟁거리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검증입니까? 오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그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이 해석상 그렇게 전제하고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지. 아하. 우리 민주당 의원 입에서 보이콧이라는 말이 발설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취지는 네. 이런 부적격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네.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철회하시라. 당선자가 이걸 고집할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 그렇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회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 얘기를 넘어선 다음 단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청문회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건 너무 언론에서 앞서 나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7시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제1소위 소집을 하셨죠?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협의가 없는 소위 소집이다, 입법 독주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법사위 분위기. 우리 박주민 간사하고 유상범 간사께서 일정한 협의를 거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단지 이제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과 관련해서 뭐 약간 이견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일소위 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협의 없이 했다는 거는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제기된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들갑을들을 떠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논의였고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출하시고 또 대선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위라는 절차가 열렸으니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다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정치 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좀 이제 멈추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일소위를 비공개 관행을 깨고 공개로 열어야 한다, 열어달라 이렇게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네.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그 스스로 본인이 검찰의 표적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법안 처리나 통과에 관한 의지가 이렇게 있고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고 싶으시구나. 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